제가 전기선을 가지고 이렇게 변압기 구조 없이 전기선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일반 전기 공급기도 되고 한전 같은 회사에서도 전원을 이렇게 할 때 변압기 구조가 좀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 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그 전기선의 안에 피복 안에 구리선이 들어요. 동일한 두께의 구리선을 가지고 한 개부터 10개 차선 나누듯이 이렇게 이렇게 20개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그걸로 이제 숫자를 정해 가지고 그 선을 따라서 전기가 각각 흐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압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중에 특별한 방법으로는 어떤 전원 공급기 할 때 제 방식에 하나의 전기 피복,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이상한 그런 것을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것이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파동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방법은 제가 발견을 한 것으로서 기존에 모터선에도 들어가서 파워를 높이는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게 일반 전선 구조를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전선 구조를 일정 구간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굉장히 어떤 구동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파워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로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승합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반도체에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반 전기선에서 보면은 일반 전기선, 한전 같은 회사 같은 데나 아니면 일반 전기선, 이렇게 전원 공급기 안에 전기선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일정 구리선,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를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 두터운 부분은 그렇죠, 회사별로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굵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회사별로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전원을 축적하는 구리선 자체를 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카패시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중국 어떤 회사에서 제가 3D 반도체를 트랜지스터로만 구성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이게 카패시터 역할을 전기를 축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기 흐름이 그렇죠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전압을 한전 같은 데서 전봇대를 두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전압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봇대를 두어가지고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해서 전압을 올려서 다시 먼 곳으로 송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신호에 전달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줄수록 승합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승합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거기 이제 발열이 있으니까 발열을 견딜 수 있도록 피복 장치를 해야 되겠죠. 절연 구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승합을 이 두께를 가지고 이 구리선의 이 두께를 가지고 승합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제 방식의 어떤 금속 배터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금속 전원 공급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정 금속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입자 구조로 금속이 뭐가 됐든 간에 입자 구조를 대중소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입자 구조를 나노 단위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수없이 배치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만들어주면 쉽게 전선이 흐르는 전선 구조가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요.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입자 구조를 대중소 틀린 것을 구리선
틀린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선 피복안의 구리선을 틀리게 배치하듯이 입자 구조를 틀리게 배치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겠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금속 배터리가 이제 MLCC 기술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수없이 뭐 10장이든 몇 장이든 겹치는 거죠. 겹치고 이제 안에는 서로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발열을 좀 차단을 시켜주고 절연이나 코팅 기술. 절연이나 코팅 기술은 반도체 적층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리석형 코팅, 이제 세라믹과 유리막 코팅 등 일종의 코팅제로서 그것을 이렇게 코팅제가 뭐가 됐든 간에 종류에 상관없이 코팅을 해주면은 발열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열이 잘 전달이 안 되게끔 방해막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니면 실리콘, 욕실용 그리종 실리콘이래. 실리콘을 아니면 내열성 실리콘 뭐 이런 거 실리콘 살짝 발라주면 거기서 열이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층을 하면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기술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시각 장치를 동원해 가지고 레이저 시각 장치대가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의 구경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원리를 가기 때문에 구경은 이제 수없이 자잘한 것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일정 깊이로 반도체를 건물로 얘기를 하자면 지하층을 파는 거죠. 지하층, 지상층이 있듯이 지하층을 파가지고 그 안에 회로를 만들어 놓는 이런 반도체 시각장치 회로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을 도둑질하시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해서 상업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너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 있어서 이렇게 코너 기술이 있어요. 코너 기술인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여기가 신호가 손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동그랗게 점을 찍거나 해서 이거를 동그랗게는 네모나게 생각해서 동그랗게 놨겠죠. 찍거나 해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딱 돌도록 이렇게 문제 없이 돌도록 하는 이런 기술과 어느 일반 전기선 같은 일반 뭐 전원선 뭐라 그럴까? 일반 이런 전원선 같은 구조를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나 이렇게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꺾이면은 이 구리가 안에 있는 구리가 꺾이게 되면 신호가 손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너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약간 두텁게. 이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전원선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게 구부러지는 부분, 전기 오다 그러면 그리고 구부러지는 부분에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뭐랄까 과열 현상, 전원이 이제 부딪혀 갖고 과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둥그렇게 두껍게 처리를 해줘서 이런 과열 현상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 일반 전선이나 반도체 기술에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게 코너 기술에서 이것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아침에 이제 반도체 회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전선이라고 하면은 이런 코너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두텁게 처리해줘서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처리해주는 이런 잘 꺾이지 않도록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한 구리선의 전선 피부는 구리선의 두께라 그러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주는 거죠. 옆에 이제 환자 부목되듯이 그렇게 부분이 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기역자 형태를 잡아주면 여기서 잡아주지 않았을 때보다 일반 전선 구조에서 이런 구조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회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쪽 부분을 좀 두텁게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두텁게 처리를 해주면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코너링에서 약간 신호가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황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뭐 전기선 승합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전기선 승합에 있어서 굳이 한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게 한 줄로 간다고 합시다. 전선 피부간의 구리선이 한 줄로 가는데 승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여러 개의 승합을 구조를 이루어주면 되겠죠. 승합을 중간 그 버스 정류장 같은 중간 지점을 만들어서
여러 개, 구리선이 아니더라도 금속 배터리 같은 걸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속 배터리 안에 금속 입자가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입자가 들어가서 그걸 이제 금속 액체로 덮어가지고 금속 배터리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난 게 그 어떤 물에다가 일반 배터리 같은데 보면은 황화수소인가 이게 넣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배터리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물만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 작은 알갱이들, 금속 알갱이들을 뭐가 음성 알갱이, 구리 알갱이 됐든 물만으로 채워 넣으면 거기가 배터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간 좀 변동성이 있고 좀 불안정이 있긴 하지만 주파수 약간 번개처럼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이게 그 구리의 알갱이들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해서 발열이 심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만 두께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강력한 동력이 보장되는 그런 전기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선 한전 같은 데서 전선 이렇게 한전이나 일단 전원 공급선 전기 작은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원 공급선이 되겠습니다. 군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선 가닥수를 높여주거나 이런 금속 배터리를 둬가지고 그걸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끔 해주면은 승합 구조가 되겠죠. 승합 구조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둬서 그것을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전봇대보다는 훨씬 더 지하에 놓기도 쉽고 그렇죠. 어떤 군사용 기술로도 그렇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십 장 겨쳐놔야 되겠죠. 수십 장이나 뭐 회사에서 원하는 두께대로 그거 10장짜리를 뭐 10개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변압 구조를 갖추어서 전기를 축적해가지고 다시 재나눈다는 거죠. 이런 조수지 같은, 전기 조수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벼운 데서 이런 그 전선 구조다, 뭐 반도체 회로다, 뭐라 그랬을 때 이것을 회로를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을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 놓듯이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전기가 축적하는 구조가 되겠죠. 축적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원하는 개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 2개짜리가 있고 전선 구리 가닥수가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4개까지 10개짜리가 있고 그거 10개짜리가 있는데 일정 구간을 어떤 데는 일정 구간의 길이를 따라서 그 전기가 축적되는 게 틀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작은 이제 그 두께와 이런 그 길게 두께와 어느 것이 전기가 많이 축적될까요? 이거겠죠. 이런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또는 이 전선의 여러 가닥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전선 4개짜리, 5개, 10개짜리 이렇게 길이를 가지고 이게 승합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와 여기서 조이하는 전기가 똑같을까요? 틀리겠죠. 이제 발열 문제를 위해서 이거는 전선 피부계라든지 발열 문제를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런 그 길이를 통해서 승합 구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작은 어떤 전원 공급기, 조그만 그 어떤 완구소부터 시작을 할까요? 로봇,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가전제품 또는 군사용 어떤 에이사 레이더와 모든 군사용 기술들, 그다음에 뭐 비행체, 또 열차, 모든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원 공급기,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배전 방식이죠.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